최근에 당에서 원로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어떤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좀 균형감을 좀 가져달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반발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에서 그럴 때 당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말하죠.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보낼 때 그 태도, 그 다음에 안아주는 어떤 품이 좋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니들이 못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라고 하면 그래도 그동안 같은 당에서 10년 넘게 같이 동지로서 살아왔는데 좀 야박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민주당 참 야박하구나.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내비치는 모습들이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도 좀 뭐 제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출렁이고 있는 이후에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 의정평가 하위 20% 룰이 핵심인데요. 하위 10%를 받은 박용진 의원 사실 좀 여러 명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심을 신청했더니 공관위가 기각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근데 재심하거나 뭐 하면은 기각 사유도 좀 알려주고 뭐 본인의 소명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늘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그런 뭐 제왕적 당대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견인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당의 수준도 저는 매우 높은 축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운용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좀 많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고장난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공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하위 10%로 또 분류된 분들 중에서 또 의외라고 지금 평가받는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김영주 부의장 이런 분들은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체의 명분이나 이유가 좀 어느 정도 당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좀 돼야 되는데 예. 좀 이런 식으로 본인과 정치적 경쟁 상대에 있던 분들을 좀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수법으로 수단으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늘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이 총선은 저는 매우 어려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저는 고난이도 숙제라고 보거든요. 이거 좀 만만하게 생각해서 풀었다가는 저는 매우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예. 당대표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박용진 하위 20% 10% 들도록 하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또는 보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개입했을 것이라고 단정 또는 추측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실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관위는 지금 현재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제가 안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엊그제 박용진 의원이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자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과 예. 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다. 법원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항소 기각 왜 합니까? 항소 기각 사유가 안 될 때는 기각을 하는 것이고 항소를 받아들여서 할 때는 항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상급심에서 합니다. 그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사심이 개입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누가 단정합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당의 공천 관리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대선 나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통합적 행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권에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면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광진에 공천받았던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충남 공주에서 공천받았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 지금 떨어진 4명, 현역 다 4명이 줄줄이 낙마인데 거기에서는 친명이 3명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고 개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의 공천관리 전체가 엉망진창이고 이재명이 다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렇게 개입했다는 것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항소를 해라. 느낌 가지고 항소하면서 결국 사당화됐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워낙 언론 노출이 많이 있었고 뭐 재벌 저격수라든가 의정 활동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을 것이다라고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정성 평가도 있고 정량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좀 의문들이나 뭐 충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친명 횡재, 뭐 비명 횡사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관위가 노웅래, 이수진, 양기대 의원 같은 현역한테 컷오프 했고요. 또 반면에 단수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친명으로 분류가 되던 안규백, 장성태 등등이 있습니다. 당장 이수진 의원 탈당 선언했죠. 자, 이 파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청 과정마다 내리는 파장은 있어요. 뭐 삭발도 하시고 뭐 단식 시위는 늘상 있어 왔잖아요. 저희가 그거 봐왔는데 일단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당이 공천 시스템이 당연히 돌고 있습니다. 투명한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공천이 이루어지지 시스템 다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대표가 나서서 이 사람 해, 이 사람 잘라내, 이 사람 해줘 이러지는 않죠. 할 수가 없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크닉적 측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를 예.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파열음은 있어요. 공천마다. 근데 이게 그 주위에서 대표를 위시로 한 지도부가 이걸 테크닉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들을 조금 더 숙고하고 잠재우고 그들에게 명분을 줬다면 이런 파열음들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건데 좀 가끔씩 보면서 이게 그 상임 고문들도 얘기하는 그겁니다. 거칠다. 거칠다는 거예요. 그냥 클리어하게 해버리면 좋은데 클리어하지 않고 통보 방식이 되고 뭔가 그들에게 예를 들면 같이 했기 때문에 하위 10% 20%된 의원들은 미리 얘기를 해서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험지를 가거나 아니면은 경선을 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의견을 내가 우리 당에서 수용을 했어. 그래도 당에 뭐 10년 넘게 아니면 4년 넘게 이렇게 당에서 같이 했던 동지들이니까 뭐 우리는 그 당이 당신들이 하위 20% 10%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테니까 얘기하셔. 이렇게 먼저 사전작업이 있었다면 지금 이분들의 지금 외침이나 불평불만은 명분이 없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비판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거를 빨리 봉합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듬으면서 가는 아니면 조금 더 좀 의심이 덜 되는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거. 재심도 박용진 의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재심이 공관위에서 열리기도 전에 본인 통보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심을 할 때는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를 달라면 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에서 명확하게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순간 이거는 말하자면 투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좀 고민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분이 입장이 굉장히 쫙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한 것이다. 이거는 사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크닉이 좀 더 있었어야 한다. 이런 평가네요. 제가 서영주 이제 대변인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리더십이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뭐 100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작을에 이수진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됐습니다. 의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평소에 저분이 해왔던 의원들 그리고 당내의 평가가 만약 정량화되어 있는 또는 정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공개가 다 돼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개를 하라고 해서 공개를 다 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선거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점수가 옳고 그러니 또는 좀 더 심하게 하면 그 점수가 특히나 의원들의 평가 또는 그 지역구의 당원들의 평가가 그대로 공개됐다고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인격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천이라는 것은 그 지역구에 활동했던 국회의원을 다시 공천을 줘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시험을 쳐서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고 80점은 안 되는 이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공천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을 다 끝냈을 때 어떤 인물이 나와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선수로 뛰느냐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4년 동안 8년 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는데 그 지역구는 정말 내 것이다. 솔직히 그 지역구가 자기 겁니까?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국회의원은 뭡니까? 그때 본인이 바뀔 때는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천관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당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니 억울하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단식한다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내 이재명 지금까지 평생 지지했는데 네 어려울 때 그 앞장서서 싸워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보복을 해? 이게 진짜 정치가 맞습니까? 라는 저는 오히려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좋은 공천이 뭔가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이유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얻는 후보들을 내는 당이 더 공천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 있는 두 양대 정당은 서로 이제 못하기 경쟁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더 못하느냐 지금 완전히 지금 소극적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서의 이런 파열음을 보면서 이건 어떤 개개인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당에서 하는 이 공천의 경향성을 놓고 오히려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이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민주당의 그 가장 주된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고 이거 총선 앞두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대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교체 가능성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 가능성이 없어서 예. 힘을 다 몰아주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럼 과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소수파들도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있는 당이냐? 있으면 그 당은 생명력이 있는 정당이고 건강한 정당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생명력이 죽은 정당이고 사당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로에 지금 서 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주된 논거 중에 하나는 이낙연 총리야 뭐 그동안 비판도 많았고 아예 분당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남아 계신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분들도 민주당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공천 문제 이건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